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크게 늘었지만 상설 매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진주 청동기 유적박물관과 화동 녹차박물관은 규모 면에서 비슷한 크기지만 실내 공사비는 7배나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의 절반이 경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지방의원들의 일부가 영리단체나 공공단체 임원으로 겸직을 하면서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환, 박상현 두 기자가 지방의회 겸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 지난해 매출 20억 원을 올린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홍진 의원입니다. 언제 출근하셨어요, 그러면? 어제. 사장님이 부위원장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바쁘죠. 김 의원은 이 같은 겸직 사실을 도의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직까지도 행정부처에서 이거는 겸직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안 했지 않겠나 싶고.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의원은 모두 317명입니다. 마창진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 이들 의원 가운데 현재 직업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10명 가운데 3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경남도의회 제정원 의원과 박혜영 의원, 진병영희 의원은 직업이 있으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 주식회사 임원인 제 의원과 임대업을 하는 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건축사무소 대표인 진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겸직 신고를 하지 않는 의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성군을 빼고 나머지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박상현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김해시의회 임시회, 법무사인 한 시의원이 신세계백화점과 김해테크노밸리의 등기 업무를 지위를 이용해 수임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공주택가 신세계 등기 업무의 수임 과정에 있어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시의원을 하면서 직업적 영리 활동을 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겸직 중인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 활동과 직업적 이익 관계가 얽힐 수 있고 집행부의 로비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겸직 금지 규정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직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지방의회는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넘어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할 경우 사임을 권고하는 수준의 현행 지방자치법을 겸직 신고와 사임을 강제하는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처벌 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허술한 겸직 신고와 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의 근본 취지가 겉돌고 지방의회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주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180여 개가 되는데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상설 매장은 한 곳에 불과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겹의 천에 소물로 만든 누비로 가방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16명 가운데 12명은
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 여성들입니다. 한국에서 일을 찾아 생계에도 보탬이 돼 대만족입니다. 또 생활비도 들어가고 아들 학원비 교육비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도움이 됩니다. 전국의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상설 매장. 검증이 된 제품들을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또한 지역사회 그대로 환원되는 윤리적 소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설 매장은 경남에 단 한 곳뿐. 경남의 사회적 기업 180여 곳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홍보 여력이 없는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상설 매장 확대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전시관 2곳을 짓는데 공사비는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 문제인데요.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13억 원이 더 늘기까지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0억 원을 들여 지어진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 난강댐 수몰지구에서 발굴된 유적을 전시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주 관람객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어서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청동기 문화박물관의 전시관 설치 공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경상남도 감사 결과 드러난 데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의 전시물 설치 공사비는 모두 53억 원. 당초 40억 원이었던 공사비는 여러 차례 설계 변경 끝에 13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전시관 설치 공사는 설계 변경이 힘든 설계 공모 방식으로 계약했지만 진주시는 규정을 어기고 설계 변경을 시도했다고 감사 담당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지은 하동군 녹차문화센터와 비교해보면 청동기 문화센터 설치 공사비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작 설치 공사와 규모가 비슷하지만 하동 녹차문화센터 설치 공사비는 7억 2천만 원에 불과해 청동기 문화박물관의 설치 공사비가 7배가량 더 들어간 겁니다. 경상남도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1억 8천만 원만 감액 처리했을 뿐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제품의 절반이 경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의 숨은 성장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위산업을 경남의 전략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 실전 배치와 수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장보고3 3,000톤급 차기 잠수함 건조도 시작됐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우리 육군을 지상 최강 전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경남에서 생산됩니다. 2012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총매출은 9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을 경남이 차지합니다. 국내 10대 방위산업체의 절반도 경남에 있습니다. 1위가 삼성테크인, 2위 한국항공우주산업이며 5위인 두산 DST까지 세계 업체는 세계 100대 방산업체 반열에도 들었습니다. 항공기 산업, 기계 산업 등등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 바로 경남입니다. 방산기술의 민간 이전과 고용 창출,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남의 중소방산업체 134곳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에서 방산의 비중은 26%에 불과하고 가동률은 인수 분야 73%에 비해 방산은 31%로 절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능력이 아주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90억 원을 투자해 중소기업 방위산업체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에 나서고 방위사업청과 기업을 연결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 지역 제조업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 BSI가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지역 5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월 경남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전달 58에서 57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9월 63, 10월 61에 이어 넉 달째 하락 추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홍준표 지사는 무상 파티는 종식돼야 한다며 해외 출장 중 SNS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홍준표 지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진보 좌파의 무상 파티는 경남에서 종식돼야 한다며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질의 내용은 예비비로 편성된 무상급식비 지원액을 원래 항목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와 수정 예산안 발의 의향이 있는지,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 의향은 있는지 등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시가 쇠락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어제 직원 정례 조회에서 수출액 등 여러 통계 수치와 도시 경쟁력 지수를 종합하면 위기라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쇠락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이 한화에 매각하기로 한 삼성테크인의 사원들이 매각반대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매각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테크인 범비대위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직원 동의 없이 회사 매각 결정을 한 것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라는 삼성의 경영 철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천시 공무원 5명이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근무 시간도 중 도박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천시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퇴직 공무원 집에서 판돈 36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당시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됐으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